안녕하세요. 푸근한 한의사 김우현 원장입니다. 음식을 먹는 도중 갑자기 명치 부위가 답답하거나 토할 때가 있는데요. 명절에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나 말고 이런 일이 생기면 연휴에는 병원도 문을 대부분 닫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합니다. 예전부터 이것을 체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체증, 체기, 급체에 관한 내용을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체기, 급체, 체증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체했다는 말은 한의학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내과에 가서 환자가 체했다고 하면 의사선생님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병명은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저도 친한 의사분들이 계신데 사실 의학이 다르다 보니 체했다는 용어가 말처럼 쉽게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환자분들이 내과에 체해서 왔다고 하면 단순 소화불량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화제나 위장약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내과에서 이런 증상에 관하여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증상에 관한 약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체기란 말은 불명확하고 막연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구토를 왈칵하면 할머니들이 얘가 급체를 했나 보다 하시면서 손을 따곤 했는데요. 체증은 이렇게 간단한 증상부터 단시일 내에 낫지 않아서 식적 또는 담적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도 병원에서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원인은 찾을 수 없는데 환자는 불편감이 해결이 안 되어 결국 한의원을 찾아옵니다. 체증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정확히 명치 부위가 탁 막히면서 손발이 싸늘해집니다. 복통, 두통, 어지럼증, 구역, 구토, 열 등의 다양한 증상을 겸하기도 합니다. 체증으로 복통이 심해지면 속쓰림 유의경련과는 달리 숨통이 조여오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이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는 원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심장에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급작스럽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막히거나 폐색성 폐질환으로 숨이 막힐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기관 쪽으로 유두 사이에 전중혈이나 명치의 중환혈이 막힐 때입니다. 숨을 쉬지 못할 때 소화기관의 원인을 찾아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숨 막히는 증상이 갑자기 닥치면 세 가지 원인을 염두에 두고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증은 아주 단순하게는 명치 부위가 답답한 증상입니다. 그러면서도 심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체증을 달리 체기라고도 합니다. 막힌다는 뜻의 체와 기운을 뜻하는 기에서 알 수 있듯이 기운이 막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증이 생기면 음식은 물론이거니와 약을 삼키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러면 본인이나 가족이 급체했다고 판단될 때 조치가 무척 궁금하실 텐데요. 네 가지 방법대로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첫째, 가슴 부위나 명치가 꽉 막힐 때에는 등을 눌러주세요. 음식이나 찬 음료를 마시다가 갑자기 가슴 부위나 명치가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잠시 그러다가 말면 괜찮은데 1분 이상 지속되면 숨을 쉬는 것조차 불편해집니다. 이때 가슴을 두들겨주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면 막혔던 기운이 풀어질 때도 많습니다. 만약 그래도 안 풀리면 엎드린 상태에서 등의 중간 부위를 눌러줍니다. 척추 라인과 명치의 반대편 뒷부분, 이 부위에 오른손을 올려놓고 그 위에 왼손을 올려서 환자에게 숨을 내쉬게 한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하면 체증이 풀립니다. 이 부위에는 소화기 계통과 관련한 주요 경렬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등을 누를 때는 순간적으로 손바닥에 압력을 주어서 수직 방향으로 꾹 눌러줘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두 차례 누르면 등에서 누룩하는 소리가 납니다. 척추 부위가 자극이 되면서 막힌 기운이 풀어질 때 나는 소리입니다. 대개는 1, 2회만으로도 효과가 있는데 확실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5회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속이 편해지면 따뜻한 물을 마시고 안정을 취하면 됩니다. 두 번째, 체했을 때 매실청을 희석해서 마시는 이유는 피자나 치킨을 먹을 때 콜라나 사이다를 같이 마실 때가 많습니다. 피자와 치킨은 소화가 덜 되는 식품인데
콜라 또는 사이다에 있는 탄산 성분이 소화를 도와줍니다. 톡 쏘는 탄산이 청량감도 있지만 소화제 역할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체했을 때는 콜라 사이다가 좋지 않습니다. 둘 다 찬 음료라서 자칫하면 체한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유용한 음료가 바로 매실청 희석액입니다. 매실청을 설탕에 절인 설탕 덩어리 음료로 치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매실을 담갔을 때 올라오는 기포입니다. 이 기포는 매실이 알코올 발효되면서 알코올과 함께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형성되는 것이죠. 매실청에는 이 탄산 성분과 함께 각종 유기산이 함유되어 체한 증상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체했을 때 풀어주는 사열법. 저도 자라면서 체할 때마다 어머니께서 손가락 끝에 피를 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급하면 바늘 끝을 촛불에 잠깐 걸려 손을 땄습니다. 위생적인 환경이 아니었던 것이죠. 지금도 아이가 체하면 손을 따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다만 감염에 주의를 해야 하므로 반드시 일회용 란셋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손가락 부위에 피를 낼 때에는 정해진 혈자리, 경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는 뼈와 상당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칫 봉화지겸이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손에 피를 낼 때에는 엄지손가락 끝, 엄지발가락 끝에 살이 많은 부위가 안전합니다. 이 부위를 소독 후 사열하시면 됩니다. 사열이 끝나면 재차 소독을 해주세요. 사열하기 전에 충분히 손이나 발을 마사지해서 찬 기운이 덜해야 피가 잘 나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자동 사열기를 이용해서 사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통에 가깝게 사열이 됩니다. 네 번째, 목에 음식물이 걸렸을 때의 응급처치법. 체증은 식도나 위장 부위에 무형의 기운이 막힌 것을 뜻합니다. 이와 달리 실제로 음식물이 목에 걸린 상태에서 기도를 압박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기에게는 총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입니다. 드물지만 어른도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 질식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체한 증상과 달리 음식이 기도를 압박할 때에는 구급법으로 하임리법이 있습니다. 위 사진은 어른의 하임리법을 소개한 것입니다. 명치 부위를 손을 이용하여 위쪽으로 압박해주면서 음식물을 토해내는 처치법입니다. 오늘은 주로 체증 중에서도 급체에 관한 대처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체증이 한두 번도 아니고 굉장히 자주 생기는 아이나 어른이 있습니다. 이처럼 만성적으로 체하는 증상을 식적 또는 담적이라고 합니다. 식적이나 담적은 늘 체한 기운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아과나 내과를 아무리 다녀도 그때뿐이거나 아예 차도가 없기도 합니다. 식적은 급체와 달리 만성적인 소화기 병이어서 응급처치만으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한의원에 내원해서 충분히 진찰을 받고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이상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만성적으로 체하는 증상인 묵은 체증이 오래가면 10년도 가고 30년도 갑니다. 에이 설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을 치료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몸이 만성적으로 자꾸 체하면서 일상생활이 힘든 분이라면 너무 늦지 않게 한의원에서 치료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